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이들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진짜 덥고 습하고 아주 날씨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정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 메이크업 하라는 대로 공들여서 했는데 그래도 나는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메이크업이 중간에 무너진다, 망가진다 이런 분들께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수정하는 방법이 딱 그 공식이 있거든요.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금방 또 무너져요. 뽀송하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파우치템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 짠! 사실 제가 메이크업을 안 번지게 잘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메이크업을 망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장난 아니죠? 이렇게 번지고 엉망이 됐을 때는 절대로 그냥 덧바르면 안 돼요. 밖에서 화장 고칠 때 쿠션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덧바르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조금만 지워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진짜 피부가 다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쿠션 덧바르는 거는 저는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파바바 이렇게 바르면 두꺼워지니까 금방 또 무너져요. 그리고 이렇게 눈화장 번졌을 때 그냥 면봉으로만 지워내면 잘 안 지워지거든요. 무조건 지워내고 다시 발라야 되는데 저는 수분 크림으로 하는 거 추천해드리거든요. 리무버 면봉 이런 거 팔잖아요. 그래서 수정하기 너무 편한데 저는 리무버로는 수정을 잘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리무버에는 유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워내면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또 번질 수가 있어요. 수정용으로는 유분기가 없는 수분감만 있는 게 좋아요. 수분 선크림도 너무너무 좋은데 눈가에 쓸 때는 좀 자극될 수 있잖아요. 선크림이라 그냥 수분 크림 추천해드립니다. 공병에 담아서 이렇게 작게 갖고 다니는 거 너무 추천해드려요. 저는 에스네이처의 이 증정용 크림이 많아서 요거를 오늘 쓸 거예요. 일단 피부 수정은 수분크림, 퍼프, 컨실러가 필요한데요. 쿠션을 들고 다니지 않다 보니까 퍼프통이 필요하잖아요. 쿠팡이나 이런 데서 퍼프통 치면 이렇게 팔거든요.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컨실러는 저는 드롭비 추천해드립니다. 가성비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리고 크기가 작아서 파우치템으로 최고예요. 일단 수분크림을 덜어낼 건데 손등에 하기 너무 찝찝하면 퍼프통에 이렇게 덜어내고 깨끗한 쿠션 퍼프에 수분크림을 흡수시켜요. 이렇게 쓱쓱 닦아주면 돼요. 뭐 화장솜이나 면봉 이런 거 쓸 필요 없이 그냥 퍼프 자체로 밀어주면 적당히 지워지거든요. 그리고 수정은 100% 완벽하게 지워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겉에만 이렇게 걷어내는 거예요. 너무 다 지워내면 수정을 하지 않은 부위와 두께 차이가 심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100% 다 지워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두드려주고 그리고 눈화장 번진 거는 퍼프로 지워내기가 힘들거든요. 면봉에 수분크림 조금만 묻혀서 이렇게 닦아내요. 이 수분크림이 아니면 절대 안 지워져요. 리무버로 하면 너무 유분기가 남으니까 이렇게 수분크림으로 닦아내니까 속이 더 시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컨실러를 쓸게요. 컨실러를 쓰는 이유는 쿠션 파운데이션보다 제형이 더 꾸덕하잖아요. 조금 더 도톰하게 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정을 안 한 부위와 두께감이 어느 정도 맞아져요. 이번에도 역시 퍼프에 먼저 묻히고 쓸어내리면서 조금만 묻혀요. 그 다음에 발라야 돼요. 여기에 바로 컨실러 도포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너무 생각보다 넓게 발라져서 수정 안 해야 될 부분까지 다 발라져요. 먼저 퍼프에 먹여준 다음에 이걸로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딱 그 부분만 얇게 발라집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묻혀가면서 그리고 수분크림으로 한번 이렇게 닦아주고 나면 각질이 약간 정리되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 덜 뜰 거예요. 그리고 이 컨실러에 자외선 차단 지수가 있어요. 햇빛 걱정도 없습니다. 컨실러에 꼭 자외선 차단 지수가 있는 걸로 해주세요. 왜냐면 다 지워내면 자외선 차단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밖에서 선크림까지 덧바르긴 너무 힘드니까 컨실러에 자외선 차단 있는 걸로. 여기가 되게 붉거든요? 잘 안 가려질 때는 이렇게 퍼프를 접은 다음에 또 묻혀요. 밑으로 내리면서 양을 조절해주고 살살 집중적으로 눌러줘요. 살살. 잡티도 이렇게 퍼프를 접어서 한 번씩 눌러줘요. 다크서클도 다시 생겼어. 이렇게 가려줄게요. 이래서 쿠션 퍼프가 좋아요. 스펀지 말고 이렇게 접어서 국소 부위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피부가 훨씬 깔끔해졌죠? 그리고 지금 약간 번들거리니까 파우더를 한번 할 건데 파우더는 마지막에 할 거예요.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지성이어서 유분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 번들거린다. 이럴 때 수정은 휴지로 살며시 눌러주세요.
살살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이 컨실러 바르는 거예요. 기름종이로 해도 돼요. 근데 기름종이가 생각보다 피부 화장을 많이 걷어내서 저는 티슈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티슈가 피부 화장을 많이 지워내지 않거든요. 딱 기름만 적당히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땀 너무 많이 나는 분들 수정 어떻게 하냐면 키친타올 있잖아요. 이걸 너무 추천해드려요. 환경을 생각하면 손수건이 가장 좋겠죠? 요거는 대나무로 만들어진 키친타올이어서 조금 더 친환경인 제품이고요. 그냥 휴지는 너무 젖어버려서 여기 휴지가 묻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 키친타올이 두껍고 탄탄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땀만 깔끔하게 제거가 되거든요. 지우지 마시고 그냥 톡 톡 톡 기름기 닦을 때도 똑같이 톡 구겨지지 않게 딱 만든 다음에 톡 이렇게 살며시 갖다 대야 돼요. 그래야 주변까지 지워지지 않고 딱 땀만 제거가 돼요. 이렇게 닦아주고 퍼프로 이렇게 두드려서 정리. 그리고 나는 코 쉐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근데 이렇게 코 수정을 해서 코 쉐딩이 사라졌다. 이런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은 브로우 펜슬 갖고 다니는 거 추천하는데 이렇게 두피 차지 않는 슬림한 제품. 요거는 페리페라의 쿨 그레이거든요. 나는 파우치에 쉐딩 스틱 갖고 다녀도 된다. 그러면 당연히 쉐딩 스틱으로 하는 게 좋죠. 근데 만약에 나는 제품 많이 가지고 다니고 싶지도 않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브로우 펜슬로 쉐딩을 하는 거예요. 쉐딩 스틱이 가장 좋긴 하지만 이것도 쓸만하거든요. 넓게 칠해요. V자 모양으로. 만약에 이쪽이 지워졌으면 똑같이 이쪽에도 칠하면 돼요. 그 다음에 컨실러가 묻어있던 퍼프를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아예 컨실러가 안 묻어있으면 이렇게 두드렸을 때 그냥 지워지기만 하거든요. 커버가 다 지워져요. 그래서 반드시 컨실러가 스며들어 있어야 됩니다. 흡수된 상태여야 돼요. 은근하게 생겼죠? 그리고 제가 브로우 펜슬로 한 이유가 있어요. 브로우 펜슬에 보통 스크럽 브러쉬가 있잖아요. 밖에서 얼굴이 좀 가렵다. 그럴 때 스크럽 브러쉬로 살짝 긁어주시면 크게 베이스 안 지워지면서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얼굴에 가루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스크럽 브러쉬가 아주 제거가 잘 돼요. 먼지 붙어있을 때 이렇게 손으로 하면 다 지워지잖아요, 베이스. 그럴 때 이렇게 스크럽 브러쉬로 하면 너무 좋죠. 그리고 만약에 눈썹 지워졌을 때 바로 이렇게 브로우 펜슬로 수정하면 되니까 거의 만능이에요, 만능. 그래서 브로우 펜슬을 추천한 겁니다. 파우치 하나 정도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블러셔가 지워진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립 제품으로 하면 되죠. 블러셔 따로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립 제품 손등이나 아니면 이거 퍼프통에 묻혀서 퍼프 아랫면에 이렇게 돌려서 쓱쓱 내리면서 골고루 묻혀요. 딱 중지만 사용해서 그래야 면적이 좁게 묻으니까. 그리고 다시 블러셔를 할게요. 세게 하지 마시고 살살. 그래야 커버가 안 지워지니까. 이렇게 블러셔랑 코 쉐딩 수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파우더를 해야 돼요. 파우더를 한 다음에 블러셔랑 쉐딩을 할 순 없으니까 베이스가 다 뭉쳐버리거든요. 이렇게 작은 프레스드 타입이 좋죠, 수정용으로. 이더앤을 선택했거든요. 이 퍼프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엄청 극세사 털이에요. 털 길이가 약간 길고요. 되게 보들보들해요. 브러쉬 바르는 느낌과 약간은 비슷해요. 퍼프가 너무 단단하면 파우더 발랐을 때 생각보다 많이 발리고 뭉치듯이 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들보들하고 이 퍼프의 털 길이가 약간 긴 게 좋은데 그런 제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극세사 퍼프가 진짜 많지 않아요. 요즘에 더우니까 얼굴이 많이 붉어질 것 같아서 민트 컬러를 이렇게 일단 이렇게 묻히고 이 상태로 바로 하면 너무 많이 묻어요. 여기서 굴려주면서 약간 퍼트려요. 그래야 골고루 묻어있으니까 피부에도 골고루 잘 발리거든요. 묻히고 바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거쳐주세요. 이런 디테일로 엄청 달라집니다. 번들거리는 부분을 살살 다독여주듯이 살살 누를게요. 커버가 그래야 안 벗겨지고 피부 뜨는 것도 없어요. 이런데 기름이 있으면 굉장히 콧볼도 커 보이고 팔자주름도 깊게 패여 보여서 퍼프를 반으로 접어서 여기도 발라줘요. 이마에도 살짝. 피부가 굉장히 뽀송뽀송해졌죠? 그 다음에 나는 하이라이터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피부 수정하고 나서 하이라이터 사라지는 게 너무 싫다.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하이라이터 들고 다니면 좋죠. 이 에뛰드 하이라이터가 발색이 되게 괜찮거든요. 1호 천사티드 빔이에요. 크기도 작아서 파우치템으로 추천합니다. 손으로 바르면 모공이 잘 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우더 퍼프로 바르면 돼요. 이렇게 퍼프를 또 접어서 하이라이터를 묻혀요. 그리고 살짝 테스트를 해봐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렇게 발라줄게요. 물론 브러쉬로 바르는 게 제일 좋지만 밖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으니까 파우더 퍼프로 살살 불리듯이 바르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은근하게 올라오죠? 그리고 저는 팔자주름에도 남은 양으로 살짝 하거든요. 이렇게 볼륨감이 차올라 보이거든요. 약간 밝아졌죠?
하이라이터 중요한 분은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고, 나 이거 하이라이터 깨지는 거 무서워. 그러면 여기에 도톰한 화장솜 있잖아요. 이렇게 덮어줘요. 그럼 얘가 완충제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속눈썹이 이렇게 하얘지는 분 계시죠? 이렇게 허해졌잖아요, 속눈썹. 이거 되게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눈의 구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분도 있고, 마스카라가 지속력이 짧아서 벗겨져서 이렇게 하얗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마스카라를 좀 좋은 걸로 바꿔보세요. 저는 이거 에뛰드 컬픽스랑 마스카라 픽서 이걸 추천해드리거든요. 이게 지속력이 긴 편이어서 잘 벗겨지지도 않고, 이것만 쓰지 마시고 이 두 개를 같이 써야 돼요. 픽서를 꼭 같이 써야 지속력이 쭉 그대로 가요. 그래서 일단 지속력이 긴 마스카라로 바꿔보시고, 그래도 하얘진다 그러면 눈의 구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눈 깜빡일 때마다 이 속눈썹이 이 밑에랑 잘 닿는 분이 있거든요. 난 뭘 해도 이렇게 하얘진다 그러면 사실 그냥 마스카라 들고 다니면서 덧바르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저는 수정템으로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뮤드 클리어 브라운. 이게 픽서 마스카라예요. 번질 일이 없어요. 그냥 마스카라를 덧바르면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번지지 않는 픽서 마스카라를 쓰는 걸 추천해드려요. 아니면 이것도 괜찮아요. 에뛰드 것도. 근데 이게 조금 더 슬림해서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써볼게요. 그냥 픽서 투명 컬러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얘지거든요. 컬러가 들어간 픽서 마스카라를 발라주셔야 돼요. 잘 안 번지는 마스카라 있다 그러면 그걸로 발라도 되죠. 상관없어요. 하얀 게 사라졌죠. 깔끔해졌어. 그리고 이렇게 라이너 지워졌다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덧그려야죠. 밖에서 덧그릴 때는 리퀴드 라이너가 좋습니다. 왜냐? 리퀴드 라이너는 열에도 강하고 제형상 유분에 강하거든요. 젤 라이너는 너무 제품마다 달라요. 유분과 땀에도 강한 제품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제품도 많아서 이렇게 리퀴드 라이너로 덧그리는 게 좋습니다. 리퀴드 라이너도 요즘에 컬러가 정말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연하고 진한 거 내 메이크업에 맞춰서 밖에서 덧그리는 게 좋아요. 집에선 젤 라이너로 그렸다 하더라도 밖에서는 리퀴드 라이너가 좋습니다. 저는 오늘 또렷한 라인을 그려서 클리오 킬 브라운을 썼고요. 나는 라인 진하게 그리는 거 안 좋아 그러면은 컬러그램 라이너 컬러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추천합니다. 그것도 진짜 잘 안 번지거든요. 그다음에 애교살을 덧바를게요. 애교살은 젤 제형 있잖아요. 젤 스틱 제형. 발랐을 때 약간 끈끈하게 말라버린다. 워터프루프다. 이런 제형들은 너무 많이 덧발라버리면 엄청 뭉쳐요. 되게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덧바르는 용은 이런 프로타주 펜슬. 분필 같은 제형 있잖아요. 사각사각 발리는 거. 워터프루프 기능이 없는 이런 섀도우 타입을 덧바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밖에서는. 그럼 워터프루프 되는 제형들은 집에서 고정력을 높이는 용도로 덧바르는 거고 계속 그거를 오후에도 덧바르면 너무 뭉쳐버려요. 이것도 너무 많이 덧바르면 주름에 많이 끼긴 하는데 저는 프로타주는 항상 파우치에 넣고 이렇게 덧발라요. 아무리 애교살을 신경 써서 메이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눈은 계속 깜빡이면서 계속 움직여지잖아요. 그리고 눈가 피부는 제일 얇아요. 너무너무 얇아서 덧바르는 게 좋습니다. 언더 삼각존도 만약에 지워졌다면 또 이런 라이너 이거는 삐아의 메이플 베이지거든요. 이거는 엄청 연한 컬러거든요. 저는 오늘 언더 음영을 연하게 하고 싶어서 이걸 골랐는데 더 진하게 할 분들은 다른 컬러를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발색이 너무 약해서. 삐아 라이너면 다 좋아요. 다른 컬러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안 번져서 이걸로 언더 발라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걸로 애교살 그림자까지 한 번 더 그려줄게요. 이렇게 아주 깔끔해졌죠? 속이 다 시원해요. 이제 입술을 수정할 건데요. 각질이 뭐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면 그냥 덧바르면 돼요. 상관없는데 저처럼 각질 진짜 자주 올라오는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착색되어 있다, 색깔이 지금 변질되어 있다 이런 분은 반드시 닦아내고 다시 발라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입술 바르고 나면 오후에 저녁에 색깔이 탁해져 있지? 그거는 색깔이 계속 쌓여서 변질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닦아내지 않고 그냥 계속 덧바르면 각질이 불고 주름에도 끼고 되게 지저분한 상태가 돼요. 반드시 물티슈로 한번 걷어주세요. 휴지로는 안 돼요. 그냥 티슈는 겉에만 살짝 지워주고 절대 이 각질을 다 걷어내지 못해요. 저는 다이소에서 이렇게 미니 물티슈 사서 파우치에 넣고 다니거든요. 손가락에 딱 넣어요, 물티슈를. 그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지워주는 거예요. 너무 세게 하면 자극되니까 힘 조절하면서 손가락으로 싹 걷어내요. 그냥 덧바르면 절대 그 발색 그대로 안 나와요. 반드시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풀 메이크업을 했다. 그 날은 하루에 한 번은 꼭 이렇게 걷어내고 다시 발라요. 안 그런 데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걷어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바른 립이 촉촉한 립이다, 글로우한 립이다, 그러면 그냥 발라도 되죠. 근데 저는 오늘 매트 립을 발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트 립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바로 덧바르잖아요. 너무너무 건조해. 그리고 주름에도 많이 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술에도 너무 안 좋고 반드시 립밤을 꼭꼭 발라주세요. 이거는 심지어 UV 차단도 돼서 자외선으로부터 이 입술도 지켜낼 수 있단 말이에요. 꼭 이거 아니어도 돼요. 요즘에 자외선 차단되는 립밤 진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촉촉 립도 이렇게 바르고 하면 너무 좋은데 또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촉촉해지는데. 촉촉해졌죠? 이 상태에서 립을 바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립밤과 립 제형이 다 엉겨붙어요. 엄청 뭉쳐버리니까 티슈로 바로 걷어내요. 바로 걷어내도 됩니다. 그래도 조금 남아있어서 촉촉해요. 티슈 없으면 저는 그냥 급할 때는 이렇게 손등으로 지워내요. 립라인이 지저분하니까 컨실러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한번 두드릴게요. 지금 이스 컨디션 다시 돌아왔어. 너무 좋아. 각질 제거도 했고 립밤도 발랐으니까 지금 딱 바르기 좋아요. 이 상태에서 바르면 돼요. 아침에 발랐을 때 그 컨디션이에요. 지금 아주 똑같아. 자, 이렇게 입술 발랐어요.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아주 얼굴이 뽀송뽀송하고 깔끔해졌죠.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수정 메이크업이 이 많은 걸 언제 밖에서 하냐, 그리고 시간이 없다, 그리고 너무 귀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매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나는 코 쉐딩이 중요하다, 난 하이라이터가 중요하다, 블러셔가 중요하다, 다 다르기 때문에 웬만한 모든 분야들을 다 보여드린 거예요. 나한테 해당되는 그 부분만 수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웬만하면 수정을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얼마나 귀찮아요. 저는 정말로 수정 메이크업을 정말로 잘 안 해요. 해봤자 애교살, 입술 그 정도. 물론 중요한 날에는 이렇게 챙겨가서 한 번씩 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은 날이라면은 진짜 수정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으로 잘 안 번지고 잘 안 지워지는 메이크업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메이크업을 탄탄하게 하면 잘 번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니들이 메이크업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시간이 있다, 여유롭다, 그러면 최대한 수정을 안 하게 메이크업을 좀 탄탄하게 해주세요. 제 영상 보면서. 근데 또 막 대충 해서 망가졌다면 또 이렇게 수정하면 되죠. 저는 파우치템으로 어떤 걸 갖고 다니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건 없어요. 저는 거의 위생용품만 많아가지고 일단 풀 메이크업을 했다, 조금 중요한 날이다, 그럼 이렇게 메이크업 파우치를 들고 가고요. 그렇게 중요한 날이 아니면 수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메이크업 파우치는 안 들고 다녀요. 그리고 평소에는 이 큰 파우치 2개를 들고 다녀서 가방 바꿀 때마다 이 2개만 쏙 빼서 넣고 다니거든요. 겟레디 영상에서 나왔던 파우치인데 스티치. 이 파우치에는 다니들 만나면 주려고 립밤 들고 다닙니다. 컬러 립밤이랑 자외선 차단 립밤이랑 틴트도 들고 다녀요. 다니들 만나면 이거 줘요. 가끔은 부끄러워서 나중에 DM이나 댓글로 말해주는 다니들도 있거든요. 아우 정말 인사해주세요. 이거 받아가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들고 다니는데. 또 그렇게 만난 것도 너무 큰 인연이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 없어. 그래서 웬만하면 여행 갈 때 빼고는, 여행 가면 너무 짐이 많으니까 여행 갈 때 빼고는 이거 꼭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큰 파우치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너무 작은 것들은 이렇게 소분을 했거든요. 그러면 찾기 쉬우니까. 그리고 저는 이 작은 파우치들에 거울 스티커를 붙였어요. 왜냐면 저는 가방 무거운 게 너무 싫으니까 조금이라도 짐을 덜고 싶어서 거울을 그냥 붙인 거예요. 거울 들고 다니는 것도 무게가 나가서. 이거 거울 스티커라고 치면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은근히 편해요. 스크럼프 파우치 안에는 현금이랑 카드 넣고 다니고, 그리고 이 파우치에는 인공 눈물이랑 아까 보여드렸던 립밤, 테라브레스 캔디를 들고 다녀요. 이거는 제가 산 건데 테라브레스에서 보내주셨거든요. 입 찝찝할 때 꼭 먹어요. 처음에 이거 먹고 너무 충격받았잖아요. 혀가 엄청 저려요. 그 피 안 통하는 것처럼 혀가 너무 저려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막 뱉어버렸는데 한 2번 정도 먹으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입 텁텁한 느낌을 줄여줘서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날에는 이것도 있으면 좋아요. 이건 테라브레스 가글. 너무 유명하잖아요, 가글. 진짜 냄새 바로 잡아주잖아요. 일회용으로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면봉도 여기 넣고 다닌다. 혹시 눈에 뭐 묻어있을까봐 이렇게 딱 알차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물티슈, 그 다음에 소독 티슈도 들고 다닙니다. 이 소독 티슈로 입술을 닦을 수는 없으니까 물티슈가 2개가 필요해요. 이 소독 티슈는 친환경이에요. 100% 생분해 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생분해 물티슈 엄청 찾아봤었거든요. 이게 10매짜리여서 들고 다니기 좋아가지고 이것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손이 되게 지저분해서 큐티클 오일펜, 그 다음에 티슈, 수정할 때도 필요하지만 저는 화장실 갈 때도 이걸로 하거든요. 휴지가 좀 더럽대요. 혜인이 전용 휴지를 씁니다. 되게 깔끔 떨죠?
그리고 여름에는 선스틱도 꼭 들고 다녀요. 목에 덧바를 수도 있고 팔에 덧바를 수도 있고. 원래는 가위를 들고 다녔는데 이거 제가 쇼츠로도 다른 영상에서도 너무너무 좋다고 추천해드렸거든요. 진짜 매트해서 좋아요. 진짜 매트해. 근데 이 가위가 은근히 무거운 것 같아서 요즘에는 이걸 들고 다니려고요. 마데카소 사이드 선스틱. 이것도 무진장 매트해. 그 다음에 손 핸드크림 겸 선크림. 손도 많이 타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선스틱을 바르자니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크림 겸 선크림 바르는데 원래는 더렛바이블랑도 이걸 들고 다녔어요. 이거 가성비 너무 좋거든요. 너무 추천합니다. 핸드크림으로. 근데 이게 약간 오래됐는지 뭔가 모르게 변질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거 들고 다니려고요. W 드레스로. 핸드크림인데 SPF 40. 아주 촉촉하고 과하게 끈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수시로 덧바르기 너무너무 좋다. 손 진짜 많이 타요. 늘 손을 지켜야 돼. 그러면 파우치는 끝. 좀 걸을 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 양산도 추가. 이 양산은 제가 선물 받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최근에 발견했는데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두피 열감 심한 분들 있잖아요. 두피는 진짜 열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쿨링 두피 전용 스프레이인데 순간 진짜 차가워요. 되게 시원해져. 일시적으로 이 두피열을 확 내려주거든요. 두피가 뿌리고 나서도 막 젖어있거나 너무 끈적거리지 않아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 사실 많지 않죠? 별거 없나? 전 최대한 가방을 가볍게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요즘 진짜 덥고 습해서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 많이 드시고 너무 에어컨 바람만 쐬지 말고 가끔씩 환기도 하면서 컨디션 잘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한이들 꼭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혜니 영상과 함께 뽀송뽀송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